자, 캔과 캔FD의 비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캔FD 설명이 되고요. 우선은 캔과 캔FD의 차이를 이제 데이터 레이트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적으로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클래식 캔의 경우 최대 1Mbp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속도를 사용하는 한편 캔FD의 경우는 8Mbps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따라서 이제 클래식 기존 캔의 경우는 500kbp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캔FD 경우는 2Mbps 또는 5Mbps를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기존 캔 같은 경우는 지금 500kbps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캔FD를 적용하는데 2메가 또는 5메가를 상정해서 지금 양산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따라서 또 보시게 되면은 일반 캔보다 캔FD는 더 많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적으로 한 단계 위로 나타내 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토콜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캔의 경우는 캔 컨트롤러의 사용 소스 클럭을 8메가, 16메가, 20메가로 사용한다면은 캔 FD에서 보통 추천되는 클럭 범위나 클럭은 20, 40, 80메가 정도가 됩니다. 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1Mbps 통신 속도를 가지면 캔 FD는 흔히 말하는 아비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가리는 구간 쪽 그 부분에서는 최대 1Mbps 그리고 데이터 페이로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낸 쪽에서는 최대 8메가까지 쭉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시 1Mbps로 나타나게 되고요. 캔 또 전송 데이터 수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 캔은 전송할 수 있는 바이트 수가 최대 8바이트라면은 캔 FD는 최대 64바이트까지 전송이 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캔 전송 속도는 비트레이트가 일률적으로 500kbps라고 보시게 되면은 캔 FD의 경우는 아비트레이션 하는 구간에서는 비트 레이트 스위치라는 구간까지 있습니다. 비트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500kbps 그리고 데이터 페이로드 구간에서는 2Mbps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캔에 대한 기존 캔과 FD에 대한 비교 차트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비트레이션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맥스 8바이트를 보낸 게 이제 기존 K라고 보면은 캔 FD 같은 경우는 지금 64바이트를 FD 형태로 지금 2Mbps로 보낸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실제 통신 방식의 타이밍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존 아까 캔에 대해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 떨어지고 아비트레이션 ID 쪽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데이터, 뭐 CRC, 에크, 엔드 오브 프레임이 다 말씀드렸는데요. 캔FD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의 주요 차이점은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스피드, 데이터 스피드, 그 다음에 CRC인데 뒷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프레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프레임은 이렇게 RRS, 그 다음에 FDF, PRS, ESI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RRS는 리모트 리퀘스트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캔FD에는 리모트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TR 비트가 필요치 않아 항상 FD 온리로 존재하는 RRS로 대체해서 캔FD, 온리 캔FD 프레임을 나타내는 RRS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DF는 보시게 되면은 캔 FD의 포맷을 인덱키스합니다. 그래서 레세시브면은 FD, 그다음에 0이면은 그냥 일반 캔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RS는 비트레이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비트레이트 스위치에서 속도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ESI, 에러 스테이트 인디케이터에서 FD만 존재하는 프레임 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면은 아까 말씀드린 에러 액티브 노드 상태고 레세시브면은 패시브 노드 상태를 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캔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면은 캔 FD로 넘어갈 때는 거의 약간의 추가되는 비트들이랑 이제 설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FD를
접목하시기 쉽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랭스 같은 경우는 64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는데 기존 캔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까지 각 지정해서 바이트 수를 지정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FD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수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캔 데이터 랭스 같은 경우는 캔 FD 같은 경우는 8바이트, 12바이트, 16바이트, 20바이트, 24바이트, 32바이트, 48바이트, 64바이트 이렇게 지정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캔과 캔 FD 비교 프레임 포맷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의 상태는 계속 설명드렸던 캔 일반 클래식 캔의 포맷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FD의 포맷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FD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up to 여기 아비트레이션 페이지까지는 1mbps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비트레이트 스위치 구간에서는 이렇게 2메가 또는 5mbps까지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지점, X쯤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mbps로 통신이 이렇게 가능한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클래식캔과 FD의 차이점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캔 스탠다드 프레임과 캔 FD 데이터를 16바이트까지 보냈을 때 프레임 비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트레이션에서 뭐 RLS 그다음에 이쪽 FDF부터 ESI까지 포함한 게 이제 추가 구성이 됐고요. 지금 CRC 필드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스토프 카운트랑 CRC 시퀀스라는 게 좀 더 강화가 된 게 캔 FD 프레임 포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우 레벨 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달라졌고요. 다음은 이제 확장 익스텐디드 프레임에서의 비교입니다. 익스텐디드 프레임에서 비교도 아까와 같습니다. 지금 FD로 가게 되면은 클래식 캔에서 FD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랑 스톱 카운터랑 CRC 이 부분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은 FD만을 봤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16바이트까지 보냈을 때의 예제지만 지금은 20바이트부터 64바이트까지 보게 되면은 아까 16바이트 데이터에서 비교해 보면은 16바이트 보낸 프레임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CRC 시퀀스의 비트들이 20비트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D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CRC 필드에 CRC 비트들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달라진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캔에 대한 이제 MCU랑 그 다음에 캔 트랜시버를 사용했을 때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보통 캔은 정교한 통신을 원하기 때문에 보통 외부에 뭐 레조네이터나 정교한 크리스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캔을 설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비트 타이밍이죠. 비트 타이밍과 샘플 포인트, 그 다음에 SJW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8메가 헤르츠를 갖고 기본 클럭 갖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 하이나 캔 로우를 주는 트랜시버가 여기 있죠. 여기 캔 TXRX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캔 FD 같은 경우는 저는 데이터 페이로드 쪽에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40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메가, 40메가, 뭐 64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PLL을 사용해서 좀 더 클럭을 높여서 캔 FD 컨트롤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 FD 트랜시버와 같이 통신하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캔 FD 트랜시버는 캔 하이스피드 트랜시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량이 스피드와 전송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CPU에 들어가는 그 코어 클락도 향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과 캔 FD 사이에서 그 비트 타임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아비트레이션 부분에서의
보레이트, 즉 비트 타임 설정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페이로드에서도 비트 타임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인 데이터 페이로드 쪽에서 샘플 포인트, 그리고 이런 가변적인 비트 타임에서 최대 클럭에 대한 토러런스의 결정들, ppm들, 이런 결정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차피 캔은 캔 FD나 캔이나 일반 캔이나 다 타임 컨터 베이스로 가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캔 2.0 베이스의 일반 기존 캔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싱크 T 세그먼트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랑 페이지 세그먼트 1이 합쳐진 걸 T 세그먼트 1, 그다음에 T 세그먼트 2는 페이지 세그먼트 2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맥스 수치가 이렇게 최대 25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anFD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아비트레이션 하는 영역, 그러니까 비트레이트 스위치 전 단계에서는 설정하는 비트 타이밍, 보레이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페이로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비트 타임. 그래서 이렇게 맥스 타임 컨터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계산하시면서 보통 이제 보레이트 비트 타임을 이제 설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아비트레이션에서의 캔에 대한 비트 타임 설정이고, 이거는 데이터 페이로드 구간에서의 비트 타임의 설정 구간의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00kbps와 2mbps 설정이 있고요. 물론 이제 버스 랭스나 그다음에 그 클락에 대한 토러런스까지 계산해서 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마이크로칩 캔 컨트롤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요, 저 이런 엑셀 표들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향후 적용하실 때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을 요 자료를 만드는 그 추가적인 리소스로는요, 그러니까 캔은 항상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에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IA 스탠다드라서 캔 인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규격을 또 따르고 있고요.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SA 보통 소사이어티 오브 오토모티브 엔지니어스라고 해서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반영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계가 되어 있고요.